안녕하세요. 3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강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할게. 영어는 이거 물어보고 시작할게.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보낸다 그랬죠.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수동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내요. 내가 문장 하나 써볼게요. question 1번 문장 쓸게요. The trainers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instruct 교육자들은 트레이너들은요, 조교들은 교육자들은 instruct 교육을 시킵니다. The trainees 견습생 트레이니가 견습생들이요. 그는 트레이너들은 견습생들을 교육시킵니다. 라고 문장 하나를 썼어요. 물어볼게요. the trainer, 얘를 주어라 그러죠. 그죠? 얘를 동사라 그러고, 얘를 목적어라 그러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첫 번째 단어라 그러고, 두 번째 단어라 그러고, 세 번째 단어라 그러죠. 그죠?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에서 무슨 파트요? essential 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세 개의 이 단어로 쓰여진 이 문장에서 단어, 여기 있어요. 여기. the trainee. 여기서 the trainee. the trainee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essential 파트에서 세 번째 단어인데 이 중에 이 세 번째 단어, the trainee를 강조하고 싶어요. the trainee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영어에서요? 영어에서 내가 딱 39강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뭐라 그러고 시작했어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앞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내죠. 그죠? 먼저 쓰겠죠. 그죠? 앞으로 보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the trainer 먼저 쓰겠죠. 그죠? the trainees. 견습생들이라고 앞에 먼저 썼어요. question 2번, 두 번째 질문 봐보세요. the trainer를 지금처럼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the trainer를 앞으로 보낸 다음 어떻게 할까요? the trainer를 앞으로 보냈어요. 왜 앞으로 보냈어요? 얘를 강조하고 싶거든, 그죠? 여기서 얘를 강조하고 싶고, 얘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싶어서 어디로 보냈어요? 앞으로 보냈어요. 두 번째 질문, the trainer를 앞으로 보낸 다음, 여기로 보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기로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몹시 기뻐한다? 그쵸. 몹시 기쁘지, 그지? 몹시 기쁘지. 그거 말고, 앞으로 보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보낸 다음에, 당하다, 받다 계통의 말로 만들어주게 되죠. the train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얘를 앞으로 이게 첫 번째 단어가 되네요. 두 번째 뭐 써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단어니까 두 번째 뭐 넣어야 돼요? 두 번째 단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당하다, 받다란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개를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내용으로 전달한다는 얘기요. 같은 내용이 된다 그러면 봐봐요. 내가 지금 당하다 받다란 말을 한다고 미리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답을 얘기해줬는데 이걸 같은 내용 1번과 2번이 the trainee가 비록 앞으로 왔지만 the trainee가 비록 앞으로 왔지만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the trainee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the trainee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얘는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시키는 거는 트레이너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트레이니는 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당하다 받다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 더 트레이니를 앞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하다 받다라는 말로 만드세요. 그것도 답이 되고 더 트레이니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주세요. 같은 내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트레이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하다 받다가 표현하네. 그죠? 당한 받은의 말투를 써야 되네. 인스트럭터가 동사네. 그죠? 이거 동사니까 쓰고 인스트럭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교육시키는 거고 교육 당한 그러고 싶어요. 이 동사를 당한의 말투로 바꾸고 싶어. 그럼 과거분사죠. 그죠? ed 쓰면 되겠네. instructed. 그럼 이거는 당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쓸 수 있어요? 비동사 쓸 수 있죠. 그죠? 비동사는 모두 6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6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앞에 거 보고 고르죠. trainees. 얘가 여러 사람 말하는 복수죠. 그죠? 그럼 뭐 쓸 수 있어요? The trainees are도 가능하고 the trainees were도 가능하죠. 그죠? 내가 지금 여기 똑같은 표시했죠. 저 트레이니를 앞으로 보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도 같아야 돼요? 시간대도 같아야 되죠. 그죠? 여기 시간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시간대 뭐야? 여기 시간대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instruct 현재형이죠. 그러면 과거가 아니고 뭐 써야 되죠? 얘가 되지. 얘가 되겠다. 읽어볼게요. The trainees are instructed. 그 트레이니는 교육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도 멈춰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단어가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누가 교육시키고 있어요? 트레이너가 교육시키고 있고, 트레이너에 의해서 교육함을 당하고 있죠. 그죠? 뭐뭇에 의해서 뭐 있어? 이 by가 얘가 뭐뭇에 의해서야. 그러니까 뭐뭇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수동태에는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수동태는요,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게 by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선입견이 가져졌냐면은, 수동태에서 전치사 안 쓰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수동태에서 전치사 안 쓰면 끝장나는 줄 알거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태에서는 말을 하다 보니까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 by를 쓸 일이 많은 거지 꼭 by를 100% 써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점에. by 쓸 일이 많은 건 맞아. 많은 건 맞는데 꼭 이게 정답처럼 항상 by를 쓰는 건 아니야. 이따 뒤에 좀 이따 공부하다 보면 뒷장에 보면은 by 말고 다른 전치사가 많이 나오거나 또는 전치사를 안 쓰는 케이스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맞아 쓸게요. by. 누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by the trainer. 그 트레이너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읽어볼게요. The trainees are instructed by the trainers. 그 견습생들은 트레이너에 의해서 교육함을 당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questions 한번 봐보세요. 미리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의 반복인데, 여기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요?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로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당한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하다, 받다 계통의 말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그죠? 동사에다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하다, 받다 계통의 말로 만드는데 당하다, 받다 계통의 말을 만들려면 반드시 비동사가 필요하게 되죠. 그죠? 이해되죠? 이제 내가 문법 버전도 설명할게요. 혹시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문법 버전도 설명할게요. 그 밑에 박스 있죠. 그죠? 교환에 박스 있어요. 박스 봐봐요. 문법 버전. 다들 이 말을 들어봤어. 이 문법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들어볼게요. 능동태의 목적어를,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뭘로 바뀌어요? 주어로 바꾸세요. 그리고 2번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로 바꾸세요. 3번 능동태의 주어를 수동태 끝에 by 더하기 전치사의 목적어, by 더하기 명사로 놓으세요. 아마 문법책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문법 버전이 아니라 우리 일반 버전으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 버전 들어보세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로 보내나요? 앞으로 보냅니다.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냅니다. 일단 앞으로 보내고 났으면 얘를 강조한 게 되죠. 그죠? 얘하고 내하고는 어떻게 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다 받다로 말하기 위해서 여기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가 나와서 당하다 받다가 되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교육시키는지 얘기를 해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얘가 뒤로 넘어가고요. 뭐뭇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by를 쓰죠. 그죠? 다시 문법 버전 들어보세요. 능동태의 목적어로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세요.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로 만드세요. 능동태의 첫 번째 단어 주어를 by 뒤에 명사로 놓으세요. 이렇게 문법 버전으로 말하는 거나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 버전으로 말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인데 문법 버전으로 만드는 방식과 내가 처음에는 문법 버전을 안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낸다 그러고 그 앞에 보낸 거를 앞에 보내고 똑같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비동사를 쓰고 과거분사를 쓰고 그다음에 by를 쓰고 명사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었죠. 감이 가죠. 그죠? 그다음 critical question 중요한 질문요. 수동태는 왜 만드나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만해. 이렇게 열심히 써놨던 이 완벽한 이 문장을 왜 하필 수동태로 왜 만들까? 수동태 왜 만들어요? 잘 생각해봐. 수동태 왜 만들어요, 우리? 수동태 왜 만들어요? 왜 수동태? 그냥 멀쩡한 거 쓰지. 왜 굳이 수동태? 얘를 굳이 왜 앞으로 왜 돌렸냐는 얘기예요. 얘랑 똑같은 문장인데 굳이 앞으로 이걸 왜 돌렸냐,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앞으로 왜 돌렸어요? 강조하려고 돌렸죠, 그죠? 수동태 왜 만들어요? 수동태 왜 만들죠? 문장에 있는 특정한 명사 하나를 강조하려고 수동태를 만드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명사는 어디로 보내면 돼요? 무조건 앞으로 먼저 돌리면 되죠. 왜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 빼서 앞으로 보내면 되고 앞으로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하다 받다 계통의 말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요. 수동태를 너무 많이 쓰면 잘 쓴 글이 아닙니다. 수동태를 너무 많이 쓰면 잘 쓴 글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Yes, 그렇죠, 그죠? 왜 그럴까요? 수동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성 전용의 말, 스피킹 전용의 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 잘 쓴 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말투 자체가 무슨 말투예요? 자꾸 당하다 봤대. 자꾸 당하다 봤다니까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썩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아요. 뭐 좀 부담감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팅 때 너무 많이 써서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문장 속에 정리해놨어요. important 팁,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자연스럽게 읽을 테니까 들어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맞아, 저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게 그거네. 이렇게 따라오면 잘 따라오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요. 수동태라 함은 문장 안에 한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라 함은 문장 안에 한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장 the trainers는요. 얘는 주어진 문장 the trainers instruct. the trainee에서 the trainer는 이미 문장 맨 앞에 맨 앞에 와 있으므로 맨 앞에 주어로서 강조당하고 있고 instruct는 뭐요? 얘는 동사가 가장 이상적인 단어부에서 동사 쓰는 자리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그죠?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죠? instruct는 동사이므로 문장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규칙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 둘, 세 개의 단어 중에 그나마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죠? 얘 자리 옮겨 못 옮겨. 벌써 앞에 있는데 강조할 것도 없죠. 벌써 앞에 있으니까 강조 당하고 있고. 영어에서 동사는 두 번째 자리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못 바꾸고. 그러면 세 단어 중에 그나마 위치 변동이 가능한 건 뭐가 있어요? 얘가 그나마 위치 변동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The train를 강조하고 싶으면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죠, 그죠? 먼저 듣게 하고 먼저 읽게 해야. 왜 앞으로 보내요? 먼저 듣게 하고 먼저 읽게 해야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당하다 봤다라는 내용. 이 당하다 봤다라는 내용에 분사를 쓰면 같은 내용의 문장이 완성이 되죠.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얘하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려면 자연스럽게 당하다, 봤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내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동태람은 문장 안에서 한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장, the trainees instruct. the trainees는요, trainers instruct. the trainees는 the trainer는 이미 문장 맨 앞에 주어로서 강조 당하고 있고, instruct는 동사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나마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는 the trainee밖에 없죠. the trainee를 강조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일 하죠. 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나? 영어에서는 먼저 듣게 하고 먼저 읽게 해야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하다, 봤다라는 내용의 분사를 쓰면 같은 내용의 문장이 완성이 되죠.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당하다 봤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러나 생활 가운데 참 스피킹 때는 많이 쓰입니다. 수동태 모르면 또 영어의 한 부분을 많이 모르는 부분이 돼요. 이제 한번 프랙티스 해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내용들이죠. 오른쪽 교환에 문장 있죠. 문장 봐봐요. The tourist, 그 여행객들은요, surprised, 놀라게 했습니다. 누굴 놀라게 했어요? local people. local people 이게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뭐죠? the tourist. 두 번째 단어 뭐죠? surprised. 세 번째 단어 뭐죠? local people이죠. 그죠? 문제를 낼게요. 세 번째 단어 목적어를 찾으세요. 세 번째 단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강조하세요. 내가 지금 아주 일반적인 버전으로, 감각 버전으로 물어봤죠. 그죠? 세 번째 단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맨 앞으로 보내서 강조해주세요. 이 말이나, 다음에 나와 있는, 오른쪽 교환에 나와 있는 그 문제 1번에서 목적어를 찾아서 그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만들어서, 수동태의 주어로 만들어서 수동태로 바꾸세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세 번째 단어, local people을 앞으로 보내서 강조해주세요. 그 말이나 다음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세요나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같이 해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The tourist, 그 여행객들은요, surprised, 놀라게 했습니다. local people, 그 동네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죠. 문제가 뭐로 주어졌어요? 세 번째 단어를 맨 앞으로 보내서 강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나 또는
다음에 나오는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세요나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죠? 수동태로 바꾸는 얘기 뭐, 얘 위치 옮겨요, 못 옮겨? 더 토리스트 위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그죠? 서프라이즈 바꿔요, 못 바꿔요?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규칙 때문에 못 바꾸죠, 그죠? 얘 어때요? 그나마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얘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법책에 능동태의 목적어를 자꾸 수동태의 주어로 가져가라는 이유가 얘밖에 자리를 못 바꿔요. 그래서 얘를 자꾸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앞에서 써볼게요.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은요.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놀라게 했어요? 놀람 당했어요? 지역 사람들은 놀람 당했죠, 그죠? surprise. 놀람 당했어요. 이게 놀람 당한으로 쓰겠다, 내가. 이거는 얘는 뭐뭐 당하냐. 이게 당하다 그러면 뭐 써야 돼요? local people, or 쓰거나 또 local people, were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죠, 그죠? surprise, 놀람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놀람 당했어요? 그 관광객들에 의해서 놀람 당했잖아요, 그죠? the tourist, 그 관광객들에 의해서 놀람 당했어요. tourist에 의해서죠, 그죠? 뭐 쓰면 돼요? by the tourist. 이게 능동태고 얘가 수동태입니다. 우리 수동태 이거 왜 만들었어요? 여기서 때까지. 얘 왜 만들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나 똑같은 문장이잖아. 똑같은 문장인데 얘 왜 만들었어요? 뭐 강조하려고요? 얘 강조하려고 이 문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바로 수동태를 만드는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태를 썼다 그러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뭐? 대단히 강조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여기 투어리스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Korean tourist surprise local people 그러면, 혹시라도, 너무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갈까봐 내가 투어리스트라고 했어요. 한국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팜스프링스라고 있어요. 팜스프링스 참 좋은 동네인데, 팜스프링스라고 있어요. 팜스프링스인데, 거기에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놀러를 와서, 팜스프링스는요, 노인들이 하는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좋은 게 있고, 아마 팜스프링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온천지입니다, 거기가. 거기 가는데, 저녁에 이제 바에서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는데, 불을 붙여서 마셨어요. 거기다 불 붙여서. 나도 안 먹어봤는데 불을 붙여서 마셨는데 웨이터는 거기다 불 붙여서 마시는 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마시고 나니까 이게 양양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바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 웨이터는 계속 말렸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흉내내고 이번에는 좀 큰 잔에서 하다 마시다가 이게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셔츠에 묻는 바람에 와이셔츠가 다 타버렸어요. 쫙 타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워낙에 그게 그 사람들 보기엔 특이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썼냐면 The Brave Tourist라고 해가지고 타이틀로 팜스프링 신문에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나도 팜스프링스 갔다가 곤란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팜스프링스 맨 위에는 눈이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보러 간 거였었어요. 근데 내가 목발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발을 잡고 있으면 눈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까지 가서 어떻게 만년설을 안 보고 와. 그래가지고 목발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친구들은 눈이 온다고 안 내려갔어. 나만 내려갔거든. 근데 눈 갔는데 눈이 그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목발을 쭉 가다가 세멘트로 돼 있는 도로를 벗어나서 목발 짚고 눈밭으로 들어갔는데 목발이 푹 빠졌어요. 근데 목발이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는데 어디까지 빠졌냐면 이까지 빠졌어요. 근데 내가 기부스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기부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발이 어떻게 빠졌냐면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목발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다리는 뒤로 뻗고 빠지고 나니까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시간 반 동안 눈에 갇혀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면은 그 공원 레인저가 봤어요. 레인저가 봤는데 내가 여기 소나무가 있었거든. 큰 나무 옆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박혀서 한 박혀본 사람 안 하는데 이게 안 빠져요. 이게 뺄 수가 없어요. 눈에 막히니까. 무릎을 꿇고 빼야 되는데 다리가 쭉 뻗어있으니까 못 빼잖아요. 그죠? 그 레인저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소나무 옆에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저거 뭐 죽는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공원에서 뭘 줍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한국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그거 줍지 마. 바로 얘기하죠. 그죠? 거기는 어떻게 해요? 딱 기억해 둡니다. 기억해 뒀다가 걔가 실컷 놀고 나올 때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놀았던 시간대랑 다 계산해서 벌금을 매기는 거야. 그리고 가지고 온 종류대로, 개수대로 해서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다리 다치네, 쟤 나올 때 잡아야지 그랬다고. 이 사람이 2시간 반 동안에 다 구경을 한 다음에 와보니까 내가 아직도 그 자세로 거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살았어요. 여기 막, 여기 눈이요, 눈. 콧물, 눈물 막 살려주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와서 꺼내줘가지고 그나마 살았어요. 내 친구들이 2시간 반 돼도 내가 안 오니까 이제 막 신고하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나도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 로컬 피플을 놀라게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문화를 몰라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애들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미국 애들 사람 부를 때? 걔는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미스터 한, 이렇게 불러, 이렇게 불러,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는 언제 이렇게 불러요? 강아지나, 그잖아요. 고양이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우리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렇게. 미국 애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DMV에 갔을 적에 그 뚱뚱한 그 아주머니가 나를 미스터 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지하게 화났죠, 그죠? 저 나쁜 것들. 나는 절대 저런 거 배우지 말아야지. 학교 가서 맨날 실수하죠. 뭐라고 실수해요? 걔네들 볼 때 내가 관광객 같겠지. 옷을 맨날 관광객처럼 입고 다니니까. 내가 뭐라고 불러요? 맨날요? 프로페서, 교수님. 거기 언제 이렇게 불러요? 개나 고양이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들아,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관광객들이 문화를 잘 몰라서 그 로컬 피플을 놀라게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한국도 그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 애들 우리나라 문화 몰라서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2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바로 영어로 할게요. 이렇게, the hair designer. 그 머리, 저기 뭐죠? 디자이너, 우리 머리까지 자르는 사람은 dyed, 염색했습니다. my hair. 내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이 중에 내가 my hair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보내면 돼? 앞으로 보내죠. my hair, 나의 머리는요, was dyed, 염색함을 당했습니다. by the hair designer. 그 hair designer에 의해서. 세 번째 거요. the beautiful spring came. 고쳐보세요. The beautiful spring came. 지우고 고쳐봐봐요. The beautiful spring came. The beautiful spring came. 이거 고쳐볼게요. 첫 번째 단어 어디 있어요? The beautiful spring 첫 번째 단어. came이 두 번째 단어네. 이거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3초 줄게 바꿔봐봐요. 첫 단어 써보세요. 1초, 2초, 3초. 땡. 고쳐요, 못 고쳐요? 혹시 고친 사람? came을 앞으로 보냈어. came을 앞으로 보내고 was 더 이렇게 썼어요. 용감해. 대단해. 이거 앞으로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죠, 그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단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없어요, 그죠? 봐봐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없는데, 어느 걸 앞으로 보낼까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을수록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낸다는데, 지금 강조할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강조할 단어가 없는데, 선생님, 무릎팔 앞으로 보내죠? 아니요. 강조할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혹시 문법 버전으로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능동태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바꾸지 못합니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능동태에 목적어가 없으면, 능동태에 목적어 세 번째 단어가 없으면 이 문장은 수동태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감각 버전으로 말하면 뭐냐면, 강조할 단어가 없는데 무엇을 앞으로 보내겠냐는 얘기예요.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할 단어가 없는데 뭘 앞으로 보내겠어요? 이 말이나 능동태에 목적어가 없으면, 세 번째 단어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수동태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한테 그 질문이 되고, 학생들이 많이 묻는 건데요. 이 by를 항상 문장 뒤에 써놔야 하나요? by를 항상 써야 되나요?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예문 봐볼게요. 밑에 문장 봐봐요. 내용상, 설명, 내용상,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 때만 그때만 by가 쓰는 거야. 만일에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by를 쓸 필요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내용상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The Golden Gate Bridge, the golden, 금으로 된, 금 입힘을 당한 gate, 문, bridge. 이게 뭐죠? 금으로 된 문다리래. 금으로 된 문교래. 기억나세요? 금문교. 이게 금문교. The Golden Gate Bridge was built. Golden Gate Bridge는요, was 세워짐을 당했습니다. by 빈칸 있고 땡 끝났어요. 여러분, 골든 게이트 브리지 누가 줬는지 알아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 누가 만들었어요? 만일에 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요. 또 골든 게이트 브리지 was built. 스탑.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혹시 골든 게이트 브리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
물론 설계가 미국 사람이 했지. 골든게이트 브릿지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할 때 거기가 못 받고, 페인트 칠하고, 끈 막 침 뱉어서 엮고, 막 매달려서 못 칠하고 한 사람 다 누굴 것 같아요? 잘 모르죠, 그죠? 골든게이트 브릿지 누가 하셨냐면요. 골든게이트 브릿지는요. 누구에 의해서 지어짐을 당했냐면, 많은 Chinese, 많은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지어짐을 당했어요. 이게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많은 중국 사람에 의해서 지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금문교 누가 지었냐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누가 지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만든 것 같죠? 아니요. 실제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금문교를 만들 적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금문교를 만들었어요. 그거 잘 몰랐죠, 그죠?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워낙에 많이 죽었어요. 워낙에 많이 죽어가지고 못 박다 떨어지고요. 잠깐 졸다 떨어지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가다 떨어지고요. 많이 죽었어요. 금문교 바로 밑에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 보면요. 금문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이 보여. 아주 옛날 영화인데 The Rock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 Rock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나도 그 영화는 나는 미국에서 보고 왔거든. 근데 한국 오니까 그 영화가 포스터가 똑같이 그 영화에 나왔는데 제목이 좀 특이했었어. 나는 The Rock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도록이라고 써요. 도록이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영화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 영화야. 거기 보면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이 있는데 봐봐요. 금문교 경치 좋죠? 여러분 금문교 엽서 많거든? 경치 좋은데 햇빛 고해? 왜 그 밑에 다리 밑에 그 바닷가에다 왜 그 감옥설을 거기다 지어놨을까? 금문교는 세 가지 여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첫 번째,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떨어지면 아주 차가워요. 차가워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금문교는 물살이 빨라. 그 밑에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계속 흘러내려가지. 저 한번 바닷가로, 태평양 바닷가로 나가버리지 육지로 못 나옵니다. 또 금문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차가우니까 상어가 많아요. 금문교 밑에. 그 바다 밑에 상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문교에서 그 알카트라즈라는 그 감옥을 거기다 놔둔 이유는요. 헤엄쳐서 못 나와요. 나오다 보면 추워서 죽거나 떠내려가거나 상어밥 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든데 많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중국 금문교가 다 건설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시작을 할 적에 중국 사람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살 곳을 정해라. 중국 사람들, 당신들 참 우리 금문교 신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당신들이 살 곳을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백인이 살 곳을 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최초로 세운 마을이 뭐예요? 그게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야. 그 차이나타운은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차이나타운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어디를 가나 차이나타운을 지나가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 뭐 좋아해요? 항상 이 대문 세우는 거 좋아해요. 대문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문 세웁니다. 근데 중국 타운은 한 가지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들어가서 함부로 이상한 짓 못해요. 흑인이 있었는데 미안해, 흑인 얘기 꼭 그걸 가는데 뭐 다른 사람도 많지만 이제 갱단 중에 이제 있었던 흑인 갱단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들어가서 좀 장난쳤어요. 막 발로 차고 막 아줌마 때리고 그래서 그러다가 경찰이 오기 전에 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얘가 이틀 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좀 잔인하긴 해. 그러니까 중국 갱들이 그러는 게 싹 뺏겨. 그래서 가죽만 벗겨가지고 중국 대문에다가 걸어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나도 이거를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다가 택시 운전기사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중국 타운이 폐쇄적이긴 하지만 어디 가나 그 중국 타운이 형성이 돼 있고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 금문교 신느라고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문교가 또 뭘로 유명하네요? 자살로 유명합니다. 금문교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너무 문화를 몰라도 썰렁하잖아요. 이 금문교는 자살로 유명합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내가 있을 적에 999번째 자살자가 생겼어요. 내가 보니. 그 다음부터 미국 전역에 금문교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여들어요? 자기가 1000번째 자살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0번째 자살자가 되려고 그래가지고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한테 패스포드를 보여주죠. 내가 관광객입니다라고 패스포드 보여주면은 금문교를 걸어갈 수 있게 해줬고, 그렇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했어요. 뛰어내릴까봐. 근데 벌써 그날 저녁에 12명인가 뛰어내렸을까 아마. 그래가지고 금방 1000명이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거기 가게 되면요. 금문교 가면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다리 난간인데 나오자마자 바로 떨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베란다처럼 있어요. 거기 가면은 뛰어내리기 전에 왼쪽을 살짝 보세요. 왼쪽에 보면요. 전화 박스가 있어요.
그 전화 박스를 가만히 들으세요. 들으면 전화 박스 들으면 안 돼. 그 전화 박스가 뭐냐면 떨어지기 전에 미국이가 전화 박스를 줘. 그럼 거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Why are you standing there? 당신이 거기에 왜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살기 싫어서 그러면 왜 그러나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전화기에다가 손을 대고 하면은 그 어쨌든 자살을 막아보려고 거기 전화기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금문교 놀러 가면 봐보세요. 가면은 한참 가다 보면은 다리 난간 중간쯤 가면 왼쪽에 전화기 있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왜냐면 영어가 들면 영어 해야 되잖아요. Hello 그러면 Sorry, I don't speak English. I'm from Korea.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시면 그걸 보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금문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봐요. 그 금문교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세웠다고 내가 말했죠. 그죠? 이제 안 궁금하죠. 그 다음부터 내가 금문교 얘기할 때 뭐 이거 다 빼버립니다. 빼고 뭐라고 말해요? The Golden Gate Bridge was built. 하고 땡 끝내도 상관없겠죠. 누가 졌어요? 많은 중국 사람이 졌죠. 그죠?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 때만, 그 바이를 쓰게 돼 있어요. 만일에, 이거, 금문교에 was built in, 금문교에서 was built,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 졌습니다. 내가 지금 바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죠? 중국 사람이 진 거 아는데 굳이 써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또는 행해졌는지 알 수 없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을 때는요, 다른 전치사를 쓸 수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또는 행해졌는지 알 수 없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바이 말고 아예 안 쓰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다른 전치사 쓴데 한번 봐볼게요. The temple. 성이 있어요. The temple, 절이 was destroyed. 그 성이 파괴함을 당했습니다. In 1700, 1700년에 파괴함을 당했대요. 그죠? 누가 절 부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안 쓰면 되죠. 그죠? The temple was destroyed in 1700. 근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누가 했어요? 일본 놈들이 그랬어요. 일본 놈들이 그 절을 부쉈어요. 아,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게 부서졌대요. 나 알아요. 그죠? 그럼 내가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게 들어봐 봐요. The temple was destroyed in 1700 by Japanese people. 괜찮죠, 그죠?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앞으로 보낸다 그랬죠. 앞으로 가는 거 들어보세요. By Japanese people, the temple was destroyed in 1700. 괜찮죠, 그죠? 내가 1700년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부연설명. 부연설명은 문법에 영향을 안 주죠. 앞으로 옮겨볼게요. In 1700, the temple was destroyed by Japanese people. 괜찮죠, 그죠?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by를 목숨처럼 써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rice is grown. 쌀이 재배함을 당합니다. rice is grown in Korea. 한국에서 쌀이 재배함을 당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the coffee. 커피는 was imported. 수입함을 당해요. from Mexico. 커피가 멕시코로부터 수입함을 당해요. 혹시 누가 수입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우리 뭐 시중에 뭐 있어요? 그 커피점 뭐 있어요? 내가 그 회사 이름을 말 못하는데 무슨 스타복수 가면요. 스타복수에 가면은 거기서 여러분 커피 시킬 적에 커피 하나 주세요. 커피 라떼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누가 수입했어요? 이름 알아요?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그냥 먹잖아요. 브라질이면 브라질, 멕시코 사람 멕시코 먹지. 꼭 누가 수입했는지 안 물어봐죠.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게. The coffee was imported from Mexico. 근데 내가 알아. 내 남동생이 수입을 해요. 내 남동생이 수입해서 팔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The coffee was imported from Mexico by my brother. 쓰겠죠, 그죠? 내가 내 brother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By my brother, the coffee was imported from Mexico. 내가 멕시코, 브라질 산이 아니야. 멕시코 산인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From Mexico, the coffee was imported by my brother.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 by에 대해서 꼭 by가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옵션이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아예 수동태로 쓰기로 작정을 한 게 있어요. 그 작정을 한 것들은 일단 설명이 진행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 확인해 볼 거, 이번 시간에 커버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몇 개 커버하고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개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동태 왜 생겼어요? 강조하려고 생겼죠. 뭐 강조하나요? 세 번째 단어. 그걸 뭐라 그러죠? 목적어라 그러죠. 수동태 왜 해요? 문장 속에서 특정한 단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쓰곤 하죠. 그죠? 수동태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는 거 뭐죠? 앞으로 보내죠. 그죠? 그걸 우리끼리는 앞으로 보낸다 그래. 근데 영어 문법 용어는 뭐라 그러죠? 능동태
능동태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보낸다 그러죠. 강조의 용도로 수동태가 생겼다는 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너무 많이 쓰면 잘 쓴 글이에요, 못 쓴 글이에요? 썩 잘 쓴 글은 아니에요. 스피킹 때는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라이팅상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죠, 그죠? 만일에 세 번째 단어가 없어요. 그럼 수동태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죠? 그 말은 문법 버전으로 뭐라 그러죠? 능동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바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by를 항상 문장대에 써야 되나요? 아니면 쓰고 안 쓰고의 옵션이 있나요? 그쵸. 항상 뒤에 쓰는 건 아니죠. 그죠? by는 필요해서 의해서 쓰는 거예요.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때 쓰게 되는 거고, 뭐뭇에 의해서라고 말할 일이 없어요. 그럼 안 써도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는지, 누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몰라도 돼. Rice is grown. 쌀이 재배함을 당합니다. 누가 재배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써도 괜찮죠. 그죠? 수동태에 묻혀있는 우리들의 그간에 고집스럽게 알고 있었던 by 더하기 전치사 목적어. by. 꼭 쓰는 거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수동태는 강조를 위했다라는 점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이렇게 보는 시야가 생겨야 수동태가 저 문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선에서 관리가 되는 문법으로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를 쓰기로 아예 작정을 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작정을 했다는 얘기는 아예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수동태를 쓰기로 작정한 표현들을 하게 되고, 그의 나머지 부분들 또 비동사하고 다른 분사가 만나서 어떠한 문법을 또 만들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비동사랑 섞인 또 비동사랑 분사가 만나서 어떤 문법이 만들어졌는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